네, 김어진 쇼의 김어진입니다. 주말을 맞아서 카페 나와서 좀 쉬고 있어요. 주말이라고 하니까 말인데, 주말 지나고 월요일 돼서 이제 회사 출근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진 씨 주말에 뭐 했어요? 영화 봤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누가 그러는 거야. 어진 씨는 뭐 주말에 맨날 영화만 보냐고. 그런가? 저 그렇게 영화 많이 본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최근에 뭐 봤지? 최근에 이집트 왕자 시리즈 봤죠? 1탄이 모세고 2탄이 요셉인데 1탄을 나중에 봤거든요. 제일 최근에 본 영화가 그거예요. 세속적으로 잘 만든 영화더라고. 전체 이야기 스토리를 일본인들이 담당하고서 출애굽기 설화를 읽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한 건데 되게 인상적으로 잘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1탄은 그래도 모세라는 사람과 람세스라고 하는 파라오 이복 형제 간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한 노력이 있었는데, 2탄의 경우는 지나치게 기독교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1탄이 되게 히트여서 계획이 없던 2탄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거 이야기가 잘 안 들어맞는데 에라 모르겠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려주자 라는 결심을 하고 그렸던 것 같아요. 또 뭐 봤지? 아 맞다, 팔로우미라는 영화도 봤어요. 그것도 넷플릭스 영화였는데, 이거는 뭐냐면 두바이에서 나고 자란 감독이 전 세계를 돌면서 저를 좀 팔로우 해주시겠어라고 이제 팔로우 국어를 다녀요. 그러면서 SNS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과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것의 환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표현을 해낸 그런 다큐멘터리예요. 재밌어요. 그 영화를 본 게 11월 25일이고 그 전날에 본 게 화시 119였어요. 마이클 무어라는 사람이 부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영화가 화시 911이었지 않습니까? 화시 119는 그걸 한 번 더 하겠다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트럼프라는 사람을 빨리 쫓아내고 싶어서 안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마이클 무어 영화가 좀 아전인수라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특히 더 그래서 좀 실망스럽고, 솔직히 말하면 미국인들을 보라고, 미국인들을 들으라고 만든 영화일 뿐이지 그 이상의 어떤 성취는 없어서 여러분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본 영화가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이 영화는 재밌어요. 기본적인 아이디어의 뼈대는 이래요. 좀비물을 찍고 있는데 감독이 카메라를 끄지 말라 그래요. 무조건 원컷으로 간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좀비가 나타났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그냥 쭉쭉 밀고 나가는데 초반 37분이 제가 눈 크게 뜨고 봤거든요. 근데 정말 컷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데 그 37분 지나고 나면 코미디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코미디가 되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영화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불이 다 꺼지고 커다란 스크린 하나만이 떠서 중간에 일시정지나 되감기 없이 그냥 쭉쭉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그 과정, 우리는 거기에 몰입될 수밖에 없고, 그 경험이 이렇게 새로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시켜주는 그런 굉장히 훌륭한 영화였어요. 여러분께서 A급만을 찾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뭐 봤지? 뉴욕 라이브러리에서 3시간 넘게 걸린다는 건 알고 왔거든요. 무슨 배너도 아니고. 근데 다큐멘터리가 3시간 반이라고 좀 빡치더라고. 뉴욕 도서관? 거기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따라가면서 그 주변에서 살아가고, 그 공간을 점유하고 그 공간에서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얼마나 지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는데 좀 교양 있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행운인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다큐나 애니머 이런 것만 보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최근에 또 본 게 미스백 봤어요. 트위터에서 하도 추천이 많아가지고 보러 갔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악역 캐릭터가 신선했는데, 이 캐릭터가 주일에는 교회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주중에는 직업을 두세 개 뛰는데 그 직업 중 하나가 노래방 도우미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남편도 뭣도 아닌 그런 남자랑 이상한 연애 관계를 하고 있어요. 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현실적이고 리얼한 악역이었어가지고 남자들끼리 나와서 알탕 영화를 만들었으면 굉장히 그저 그런 뻔한 영화가 됐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영화적으로 성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볼만 했어요. 제가 넷플릭스를 보다 보니까 영화만 보는 게 아니에요. TV쇼나 뭐 드라마 같은 것도 보는데, 제가 최근에 IT 크라우드를 완결을 했어요. 전 이 드라마를 이제서야 본 게 조금 안타까울 정도예요. 기본적으로 큰 회사 지하 1층 전산실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 일을 아무도 관심 없이 해내고 있는 전산실 사람들을 데리고 노는 시트콤인데, 굉장히 브릴리언트한 시트콤인데 그나마도 오펜시브하지가 않아. 마지막 화가 정말 엉망진창인데, 엉망진창인 와중에 주인공 셋이서 뭔가 대책 마련을 해요. 우리가 키 작은 사람들과 여성들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과제가 주어집니다. 보통 그쯤 되면 인종 비하를 한다거나 종교 비하를 한다거나 뭐 성별 비하라든가 그런 코미디를 하고 싶어지잖아요. 퀴즈를 내드릴게요. 여성과 키 작은 사람들이 동시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라 그러냐? 둘 다 공격받지 않는 것을 좋아한대. 진짜 탁월한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기회 되시면 IT 크라우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 오프닝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괜찮은 드라마였어요. 그게 10월 마지막 날이었고, 10월에 또 본 영화가 뭐였냐? 리즈와 파랑새라는 게 있었죠. 울려라 유포니엄 시리즈의 스피노프인데, 어떤 점에서 좋았냐면 삶이 지치고 찌들고 막 세상이 시끄럽고 그래서 막 살기 힘들다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조조로 보면 괜찮은 영화예요. 일본 학원 드라마물인데 엄청 조용한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드라마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굉장히 섬세하게 잘 만들어봤습니다. 10월에는 주로 집안에 죽치면서 넷플릭스 보고 그랬었는데, 그렇다고 한동안 영화관을 아주 안 간 건 아니었네요. 시사인 영화제를 갔었어요. 티켓 하나 받아놓고 뭐지? 하고 고르고 있다가 미션이 있더라고. 이번 기회에 보자 해서 갔는데, 줄거리가 뭔지는 설명 안 드릴게요. 워낙에 고전명작 영화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부족하다고 할까, 그런 부분들도 없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이 영화가 처음 개봉되었을 그 당시에는 과연 백인 기독교 자유주의자들이 해놓은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충격을 전달해 주었던 그런 영화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시사인 영화제를 보러 가기 하루 전에 뭘 봤냐면 유병재 코미디를
봤어요. 블랙 코미디 본 건데 이건 뭐랄까 어디서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걸 잘 수입해 왔어. 그래서 그걸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1분부터 15분까지는 뭐 한다, 15분부터 20분까지는 뭐 한다, 마지막까지는 뭐 한다, 이런 것들을 그냥 답습한 코미디였던 것 같아서 좀 답답했어요. 보면서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는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웠어요. 잘하는 거 얘기가 생각나는데 제가 서치해봤어요.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과연 얼마나 잘했나 보자, 얼마나 타협을 안 했나 보자, 그거 확인하러 갔어요. 근데 정말 타협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 저는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주인공 아버지가 딸 찾으러 간다고 야밤에 차 몰고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비게이션이 길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대화는 엄청나게 다급해요. 그 부분이 되게 이질적으로 다가오면서 아, 이런 것을 발견해낼 수 있구나, 이런 것까지 포기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되게 탁월해 보여서 되게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뭐가 아쉬웠냐면 모든 다 맥킨토시, 아이폰 막 이런 애플 제품 위주로만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때 봤던 게 영화는 서치가 그렇게 표현을 잘했고 드라마는 AD, The Bible Continues 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또 표현을 잘 해놨어요. 이건 또 어떤 차원이냐면 이야기 자체는 그냥 사도행전을 각색해 놓은 거예요. 근데 뭘로 각색해 놨냐면 정치 드라마로 각색해 놨어요. 되게 신선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 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관할관이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이 세 집단 간에 정치적으로 암투가 그려지고 그 와중에 사도행전이 표현하는 이야기들은 전개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물론 예수님 캐릭터가 지나치게 신성화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자라든가 정치인들이라든가 세속인들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려놨고 사도행전 읽으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 드라마, 기독 영화를 할 거면 그런 정도로 해야 되는데 크리스천 영화랍시고 만들었는데 진짜 문제라서 너무 실망스러웠던 게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한 2년에 한 번씩 야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이 영화 무조건 봐야 되라는 식으로 소문나서 이제 사람들 다 보러 가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특유의 기독 영화들이 굉장히 빵꾸만이 나 있고 사실은 잘못 만든 영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그런 영화였어요. 내 딸이 학교에서 진화론 강의를 듣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교수랑 아버지가 싸우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화론을 깨려고 하고 창조론을 변론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딸한테 너무 심하게 대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막대하고 전혀 그 히어로 캐릭터에 몰입이 안 됐고 이게 과연 믿음의 행동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 이 영화는 교회에서 틀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보지 마세요. 오히려 추천해드릴 수 있는 영화 어떤 게 있냐면 와플 스트리트라고 영화가 있었어요. 좀 멍청한 느낌 드는 아메리칸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눌러봤어요. 실화라고 하는데 사업적으로 힘들고 지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영화예요. 2008년에 미국이 금융 위기를 겪고 해고가 되었던 금융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아 이렇게 할 바엔 차라리 그냥 와플이나 굽고 말지 그래가지고 웨이터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일에 점점 더 자신을 헌신하게 되고 많은 것을 깨달아간다 그런 영화예요. 이거는 뭐 내가 막말로 한국에서 쪽박차고 호주 가서 접시 닦기를 하고 돌아온 그 과정이랑 너무 흡사하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좋았어요. 네, 그런 식입니다. 해서 잠깐만 저 지금 몇 분째 얘기하고 있죠? 제가 영화를 많이 보긴 봤네요. 기회되면 다른 평범한 유튜버들처럼 영화 틀어놓고 리뷰하고 리액션도 하고 좀 그런 것도 하고 싶네요. 혹시 여러분께서 최근에 보신 영화 중에 제가 꼭 봤으면 하는 영화가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새로 시작되는 한 주 힘내십시오. 김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